네, 신성주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8,000을 가느냐 혹은 조정을 받느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신성주도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닥에서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테마가 좋은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볼 뉴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7월 31일 장대 양봉 코스피가 18%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가 18년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지수를 들어 올린 주체가 누구냐? 수급의 원인이 있느냐? 일단 외국인이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더 넓게 가면요. 29일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수급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9조 5천억, 10조 원 정도 돼요.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진성주 판단에는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것이고,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개미는 매수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 올릴 것이다를 예측하고 연구하고 판단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하락을 할 것 같으면 그 위치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현금화하거나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7월 31일부터 외국인이 9조 5천억,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11일 화수 목금 이때 이제 사거래일도 9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7월 31일로 가보면 그때도 9조 4천억,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엄청난 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매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6,977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거의 이제 40 다 됐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계적인 매도가 더 많이, 물론 지금도 기계적인 매도 39%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40으로 올라갔을 때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거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 보니까 DM이 많이 옵니다. 어제 쇼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000포인트가 됐을 때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연기금의 기계적인 매도,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도라는 게 매도의 탄력성, 매도의 강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부근에서는 연기금이 아주 매도를 많이 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고객 예탁금은 99조 9천억에서 신규 상장주의 일부 청약하는 자금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테니까요. 100조 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가급적 90조 원대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해요. 이것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진성주도 뷰를 바꿔야 되겠죠. 지금은 그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 예탁금 줄어드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제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총 1581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945개. 요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분들이 예전에도 한두 분씩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양 몇 개, 뭐 1,500여 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HT 보실 때 0200창 보시면서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어제만 외국인 수급이 3조 3,677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개미가 1조 9천억 원, 기관이 1조 4천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강한 상승만큼 아마도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지수가 좋았나?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도드라진 상승이 있었으니까요. 뭐 현대차가 뭐 8%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날 대형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테마가 상승을 했는지 어제 살펴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라캐스트, 클로봇, 한국 PIM, 뉴로메카, 현대차가 9.8%, LG이노텍이 9.27%, 로보티지가 8.24%, 현대모비스가 7.63%. 현대그룹주들은 쫙 올랐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떨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같은 로봇인데 또 안 오르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색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전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2차 전지 업종들도 어제 괜찮았어요. 배터리, 로봇에 배터리 들어가야 되니까요. 삼성 SDI가 계속해서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좀 롱텀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물론 에코프로 형제들도 크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현대차도 크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45만 9,500원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의 희망을 아직 개미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수급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 밑에서는 사실 그만큼 수급의 힘이,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약한 것이죠. 개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 위에부터는 개미들이 한 3조 원 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물린 분들 다 탈출하실 수 있게 꼭 응원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라이브 방송이었나요? 유성 엔지니어링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주분께서 DM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회사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영상 올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21년도부터 방송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제가 비싸다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 과평가다. 근데 결국 그때 이후로 지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개적으로 제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반등은 나왔지만 주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혹시 물리더라도 결국 탈출시켜 주거나 아니면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맞는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종목에 올라타 있어야 되잖아요.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방향성은 맞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윤성주는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갖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회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그 기술력 월등히 높이 평가하고, 또한 대표이사도 한 10조 넘게 평가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진성주가 스터디를 해놓고, 오직하면 진성주도 이 지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괜찮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주식이 싸냐 비싸냐, 오로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저의 기준에는 현재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싸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는 1분기 영업이익 적자에 있습니다. 적자에 549억 원에 마이너스 70억 원. 적자를 연속적으로 보는 회사들을 진성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업황은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주가도 지난 4, 5월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과도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보다 더 큰 이 나온 것이죠.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조선 기자재주들이었나요? 한국카본, 최근에 진성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도 한국카본 아주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동성화인텍이 있죠. 동성화인텍은 재무 회계 분식이었나요? 좀 안 좋은 이미지라 할까요? 안 좋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하지만 한국카본이 더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동성화인텍도 1분기에 한 1,700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 200억이었어요. 한국카본은 2,100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 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매출과 이익이 더 내실이 있느냐, 앞으로 더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얼마만큼 더 성장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동성화인텍도 물론 회계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5,400억이기 때문에 이 자리라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동성화인텍은 2024년도였죠. 2023년도에도 그랬고, 참 사고 싶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도 제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억지로 동성화인텍 공부해야 된다, 공짜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누누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10,000원, 11,000원 그쯤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34,000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공부해서 투자를 했다면 몇 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제 교육을 받는 분들은 2배, 3배, 4배를 노리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의 주가 위치 18,300원인데요. 업황 호조로 인해서 지금 구간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다. 저는 거의 공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선 기자재주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진성주가 화장품 업종들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시세도 줬잖아요. 일단 1차 시세는 준 것 같습니다. 그 시세가 끝인지 아니면 화장품 업종들 시장의 색이 바뀐 것인지, 수급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있는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몇 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을 하죠. 외국 기업들이 방문을 할 때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이런 수장이
방문을 하게 되면 충분히 원전주들, SMR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드론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시세를 한번 크게 줄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이 뉴스, 이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최대 100% 관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 15%라고 합니다. 드론 관련주들 시세를 충분히 연속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은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슈팅 나오는 거 보면 거의 호가의 매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트레이딩으로는 수익 내기가 좀 빡빡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수익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 때 들어가야 됩니다. 돌파로 들어갔다가는 된통 물리는 경우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죠. 엔트로픽이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IPO를 앞두고 물론 AI 관련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운영하고 있죠. 연간 매출액, 반복 매출액이 이제 66조 원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죠. 이것을 도대체 투자만 하고 언제 벌 것이냐라는 의문을 시장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AI 기업들에게 이제 얼마만큼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지수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드렸었죠. 그때는 그 얘기를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크게 조정이 있고 나서 원인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엔트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조 달러 일부 투자자들이 2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글로벌 IB들은 이 종목 담아야 됩니다. 상장하게 되면. 그러면 상장 전에 미리 담아뒀던 종목들, ETF든 덜어내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성주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엔트로픽의 IPO를 앞두고 지금 아직은 언제 상장할지 가을이라고만 나오고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뉴스 추가적으로 제가 챙겨드리지 않더라도 꼭 일정을 잘 검색하셔서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구매 안 된다고 전달해 놨다. 이런 기사입니다. 당초 진성조 예측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중국산 메모리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를 자사 애플 아이폰에 테스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이미 테스트를 하면서 로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애플 제조 시설을 방문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메모리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미국 기업이 하찮은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찮은은 아닙니다. 제가 쓴 용어예요. 위대한 미국 기업이 중국산 메모리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애플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분명하게 전달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사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애플이 이제 더 이상 미국산 메모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차트도 보시고 기사도 보시고 사업 보고서들 보면서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분명히 옆으로 기게 됩니다. 여기서
V자 반등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 하우스에서는 V자 반등, 뭐 옆으로 기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모멘텀 플레이예요. 옆으로 길 것을 예측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입니다. 진성주의 방송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승화시키는 거 다 여러분들의 영역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공부하시면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성주 블로그 오셔서 제가 종목들 그리고 기관의 보고서들, 시황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혼자서 절대 종목 선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진성주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